안녕하세요. 저는 몰레큘러 디바이스의 유공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실제로 단백질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워크플로우를 얼마만큼 빨리 향상시킬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면 적게는 7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의 이런 연구 개발 프로세스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드럭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프리클리닉 이 단계를 어떻게 저희가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일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드럭 디벨롭먼트 하는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벡터 스크리닝부터 트랜스펙션 이런 부분을 셀 라인을 만들고 MCB 테스트 그리고 실제로 바이오클로니스 테스트를 할 때까지 이 모든 전반적인 과정이 IND를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통상 이 과정을 저희가 이제 1년이라는 과정이 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실질적으로 이 1년이라는 과정들이 실제로 5개월에서 6개월 안쪽까지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가장 줄어드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시냐면 실제로 이제 어떤 제가 보고자 하는 단백질 의약품의 세포주에 대한 풀 스크리닝, 그다음에 셀라인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부분, 그다음에 분석법을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톡시시티 스터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다 단축할 수 있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들이 이제 그 항체 의약품에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체 의약품을 개발하는 이제 워크 프로세스를 말씀드릴 겁니다. 보통 이제 제가 보고자 하는 항체를 개발하기 위해 어떤 항원을 패닝하는 스텝이 필요하고 이 미생물 패닝한 것들을 실제로 콜로니 피킹하는 작업, 이 콜로니 피킹한 미생물에서 뽑은 DNA를 실제로 트랜스펙션하는 작업, 이 트랜스펙션한 셀을 내가 원하는 셀을 싱글 셀로 아이솔레이션하고 이 싱글셀 아이솔레이션 한 셀들이 정말 싱글셀인지를 확인하는 모노클로널 베리피케이션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내가 원하는 그 안티바디를 많이 생산성을 발현하는지를 타이터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고 나서 제가 원하는 셀을 그 다음 배양 스텝으로 스케일업을 하게 되는데요. 금일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 콜로니 피킹, 그 다음에 싱글셀 분리, 그 다음에 얘네 단일 클로인지를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타이틀을 확인한 작업들을 오늘 발표해서 저를 포함한 세 분이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이러한 지금 워크플로우에서 그러니까 스피드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비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장비를 어떻게 또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시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은 당연히 장비 사용하시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런 워크플로우에서 많은 부분을 매뉴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항상 지금 영상에 하나 보이실 텐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콜로니 피킹 작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뉴얼로 보통 이렇게 팁으로 수작업을 이용해서 많이 그 콜로니 피킹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잠시만요. 보시면 이렇게 콜로니를 자동으로 피킹을 해주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스루풋이 시간당 3,000개의 콜로니를 피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 작업보다는 좀 더 훨씬 빠른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제품은 이제 저희 제품으로서 이제 큐픽스 400이라는 제품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단순히 제가 앞전에는 이제 콜로니를 피킹하는 작업만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이 제품들은 보시면 플레이트를 이렇게 플레이팅하는 작업, 그리고 이 플레이팅한 플레이트를 인큐베이션 한 후에 인큐베이션 한 그 콜로니를 이미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콜로니를 셀렉션하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콜로니를 셀렉션 후 피킹과 인큐베이션 통해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콜로니를 최종적으로 셀렉션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장비는 말씀드렸듯이 큐픽스 400이라는 저희의 장비 시스템이고요. 시간당 화이트라이트 기준으로 3,000개의 콜로니를 피킹할 수 있고 형광 콜로니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2,000개의 콜로니를 피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8% 이상들의 에피케시를 보이게 되고 이런 장비들을 실제로 사용하게 되시면은 미생물 콜로니를 피킹하는 데 있어 매뉴얼 작업하는 것 대비
많은 속도에 있어서 향상성과 단순히 속도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정확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싱글셀에 대해서 이제 그 싱글셀을 분리하는 작업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보통 이제 싱글셀을 분리하신다면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매뉴얼로 이렇게 파이펫을 이용한 매뉴얼 분리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파이펫을 이용해서 뭐 96일에서 8개의 샘플을 한 번에 이렇게 분주해주고 있으신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런 매뉴얼 웍을 리밋 다일루션 하시는 방법보다는 어떤 뭐 싱글셀 프린터라든가, 요즘은 이제 유세포 분석기라고 해서 플로 사이토미터를 사용해서, 그중에 이제 솔터죠. 통상 저희는 이제 팩스라고 부르는데, 팩스 솔터를 사용해서 매뉴얼로 싱글셀을 분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싱글셀을 분리할 수 있는 작업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작업들을 뭐 매뉴얼로 리밋 다일루션을 해서 분리를 하시던가, 아니면 장비를 또 사용하신다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싱글셀로 잘 들어가 있는지를 통상 또 매뉴얼로 작업을 하시면 현미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수작업으로 보시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들 또한 저희가 매뉴얼로 수작업으로 보게 되면 그 속도 또한 늦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도 뭐 어떤 사람이 보는지에 따라, 어떤 시간에 보는지에 따라 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떤 정확하게 검증되어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이 셀이 정말로 싱글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데요. CSI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해서 브라이필드 이미징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형광 이미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가장 큰 부분은, 이런 부분은 단순히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확인한 샘플들을 이미징을 통해서 문서화 작업을 해서, 나중에 저희가 이런 세포주 연구를 하셨을 때 추후에 어떤 IND 작업을 위해서 규제 기간에 이런 내용들을 증빙을 할 때, 이 장비들을 사용해서 찍은 이미지를 같이 증빙을 함으로써 이 셀이 정말 싱글 셀임을 저희가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품을 말씀드리면, 아마 저희 시장에서는 이런 장비들을 사용해 보신 고객도 있으실 텐데요. 클론픽스라는 제품입니다. 클론픽스라는 제품은 아까 일전에 방금 저는 이제 워크플로우를 말씀드렸을 때 싱글셀로 분리하고, 싱글셀로 분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제품이, 그러니까 이 셀이, 세포주가 항체를 많이 발현을 하는지를 일련의 과정을 3스텝을 거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스텝을 한 번의 스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싱글셀이 아닌, 얘는 싱글셀을 실제로 분리하는 장비는 아니고요. 싱글 콜로니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얘는 이제 96일이 아닌 6L에서 시작을 해서, 6L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세포주를 싱글셀처럼 깔아놓게 되면, 이 데이 제로에서 실제로 G스택을 찍어서 그 싱글셀이 겹치는 부분은 제하고, 실제로 추후에 14일 후에 싱글 콜로니가 됐을 때 전혀 다른 셀이 겹치지 않은, 두 개의 셀이 포함되지 않은, 시작이 싱글셀에서 시작한 싱글 콜로니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확인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말씀드린 이제 싱글셀을 분리하는 장비, 그다음에 싱글셀임을 확인하는 장비가 하나의 장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장비는 또 단순히 싱글셀을 분리하고 피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내가 발현하는 항체가 얼마만큼 발현하는지, 물론 정량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실제 이 샘플 안에 있는 다른 콜로니 대비 얼마만큼 발현하는지를 이런 형광값도 확인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 형광값이 큰, 즉 내가 원하는 항체를 많이 발현하는 세포를 저희가 피킹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인 세포주 개발을 하신다고 하면 투라운드 클로닝이라 그래서, 아까 일련의 세포를 싱글셀을 분리하고 얘를 다시 싱글셀인지를 확인한 것을 다시 항체가 발현한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통상 뭐 14일에서, 콜로니가 만들어지는데 14일에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해서, 보통 3주의 기간이 필요한 것들을 두 번은 연속해서 6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2주라는 시간 내에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론픽스 제품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피킹 핀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샘플을, 내가 원하는 콜로니를 피킹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미징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보시면, 예, 이렇게 피킹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피킹한 그 콜로니를 이제 내가 원하는 다른 96일로 이렇게 이동해주는 일련의 작업들을 계속 거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콜로니를 피킹해가 나면은 기존에 있던 셀이 이렇게 콜로니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싱글셀을 분리하고 콜로니 피킹하고 확인을 했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이제 워크플로우에서 어떤 독성이나 효능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하는 부분들을 여러 뭐 파라미터, 여러 이미징이나 뭐 어떤 다른 기술들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으시지만 그중에 이미징 베이스로 이런 부분을 확인한다고 하시면 통상 아마 현미경, 통상 많이 쓰는 현미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요. 현미경이 아닌 이제 여기 보시면 HCI라고 그래서 통상 시장에서는 HCI라고도 부르고 HCS, 하이 컨텐츠 스크린 장비라고도 부르는데 단순히 이미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아닌 자동화되어 있는 오토메이션 가능한 이미징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매뉴얼로 작업하시는 현미경 이미징에 비해서 당연히 속도도 빠르고요. 단순히 이런 부분들을 현미경 눈으로 보는 게 아닌 기계로 확인된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들면 실제로 뭐 어떤 독성이나 효능 같은 걸 분석한다 하면 통상 여기서는 이제 스페로이드라는 2D가 아닌 3D 샘플을 사용했지만 뭐 2D 같은 경우에도 셀을 깔아놓고 거기에 내가 만든 세포주에서 나오는 항체들을 뿌려서 얼마만큼 뭐 죽는지 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텐데 일례로 이 얘는 지금 스테로이드를 유분하게 컬처를 해놓고 이건 바이오용품은 아니지만 케미컬 드럭인 파크레탁셀이나 뭐 독소루비시 같은 다른 제품들을 도즈 디펜던트하게 처리를 했을 때 이 스테로이드가 얼마만큼 죽는지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이미지는 384웰에 있는 스페로이드를 전체 다 한 번에 이미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미징한 것들을 제가 주요 이미지가 되는 것들 하나하나만 띄워놓은 건데 예를 들면 파크레탁살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봤을 때도 로우 도즈에서는 스페로이드가 깨지지 않고 이미징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독소루비신 같은 경우 이렇게 다 어떤 고용량의 그 농도를 했을 때 이렇게 다 깨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효능이 될 수도 있고 독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평가에서 사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말씀드렸듯이 현미경처럼 하나하나의 샘플이 아닌 내가 보고자 한 뭐 96일, 384일, 15361 셀에서 모든 이미징들을 한 번에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다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ICP-50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징은 저희 회사에서는 가장 로우엔드의 피코란 모델부터 흔히 현미경에서 알고 계시는 공초점 현미경, 즉 컴포칼 레벨의 이미지 장비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뭐 아까 말씀드린 2D나 3D 어떤 오가노이드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뭐 CLR 같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샘플에서 이런 이미징들을 실제로 해서 효능이나 독성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에서 그 타이밍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오토메이션인데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실제로 매뉴얼로 하고 계신 작업들을 시스템, 즉 장비를 이용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오토메이션은 어떻게 보면 그 사용하시고 있는 각각 하나하나의 장비들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사람의 손이 타지 않게 좀 더 빨리, 즉 일반적인 저희가 뭐 9 to 6 업무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 오토메이션 장비들을 이용하면 24시간도 계속 워크플로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공정들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단순히 시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사람이 손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휴먼 에러드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실제로 자동화를 함으로써 그런 에러율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몰레큘러 디바이스에서 제공이 가능한 세포주 개발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워크플로우의 장비들과 그 장비들 이외에 서드 파티의 오토메이션 파트들인데요. 위에
보시면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 MD에서 나오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이 지금 세포주 개발에 있어서의 싱글셀을 분리하고 확인하는 부분들은 요 지금 아까 클론픽스 2, 보통 저희는 클론픽스 3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워크플로우를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자동화로 했다 하면, 흔히 이제 저희가 자동화로 하면 로봇팔, 그러니까 로보틱 암이 필요하죠. 로보틱 암을 이용해서 저희 장비뿐만 아니라 타사 장비까지 같이 저희가 인테그레이션을 시켜서, 물론 타사 장비 같은 경우에도 자동화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토 인큐베이터, 그다음에 센트리퓨지, 그리고 PCR 장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른 옵텟이라는 이제 프로테인 인터랙션을 확인하는 장비, 그다음에 리퀴드 핸들러,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하게 저희가 하나의 플랫폼화 시켜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장비를 알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리퀴드 핸들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떤 액상, 리퀴드들을 이제 분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상 이제 이런 오토메이션 장비들은 이 리퀴드 핸들러 회사에서 많이 컨트롤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리퀴드 핸들러는 오토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퀴드 핸들러를 판매하는 회사들에서 자동화 솔루션을 많이 기존에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지금 리퀴드 핸들러가 아니라 이런 분석 연구용 장비들을 가지고 오토메이션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리퀴드 핸들러만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는 어떤 다른 회사들보다 이런 분석 장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나 전반적인 실험에 대한 이해도가 저희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실제로 시장에서 많은 경쟁에서 저희가 이길 수 있었던 포인트였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뒤에 실제로 저희가 뭐 판매되고 국내에 판매됐던 사례들을 가지고 좀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이 장비는 지금 보시면 저희 콜로니 피킹 장비인 큐픽스라는 제품을 가지고 실제로 콜로니 피킹이 된 장비들을 샘플들을 그 뒷단에 리퀴드 핸들러와 플레이트 리더, 그리고 다른 이제 필러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내가 콜로니 피킹한 것들을 그 다음 스텝에서 어떤 엘라이자 작업을 진행을 하고, 실제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인큐베이터 안에 자동으로 넣어주고 빼주고, 이런 일련 작업들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들을 저희가 납품을 했고요. 또 하나입니다.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또한 이제 큐픽스라는 이제 콜로니 피킹 장비인데요. 이 뒷단에 보시면 이것들은 저희 그 PCR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콜로니 피킹한 것들을 어떤 DNA나 이런 것들을 뽑아서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PCR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샘플인지를 확인을 하고 유전자를 증폭하고, 이런 부분들 또한 실제로 어떤 워셔나 엘라이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신 후에 실제로 인큐베이터 안에 다시 넣어주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가 제공이 가능한 오토메이션 장비를 저희가 실제로 납품하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한 가지 사례는 앞에 것보다 조금은 심플한데요. 이 내용은 보시면 아까 이미지 장비, 저희가 많은 이미지 장비군을 HCS라는 이미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이미지 장비 또한 어떤 자동화 솔루션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서 샘플을 꺼내와서 이미징을 하고, 그 이미징한 샘플들을 리퀴드 핸들러 가져와서 어떤 메디아를 체인지한다든가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저희가 판매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앞전에 어떤 CAD 이미지만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판매된 제품의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저희 나라에 판매된 건 아니고요.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에 판매된 겁니다. 보시면 로보틱 플레이트 리더기, 저희 플레이트 리더기 세대가 있고 워셔 장비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이미 장비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플레이트가 이 반대편에는 인큐베이터 장비들이 있고, 인큐베이터에서 플레이트를 가져와서 이미 장비에 넣어서 실제로 이미징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미징가 완료가 되면 다시 이제 이 로보틱함이 가져와서 저희 샘플을 가져온 후 그 다음 스텝이 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가져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장비들을 저희가 하나의 워크프로세스 안에 넣어서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관련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해 드리면 지금 단백질 의약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안티바디 안티젠을 확인하고 세포주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의 저희 클론픽스라든가 큐픽스라는 제품들을 저희가 제공드릴 수 있고요. 이런 실제로 개발된 항체들을 효능이나 독성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플레이트 리더기나 이미징 장비들을 이용해서 독성 분석 가능하시고, 이런 일련의 모든 장비들, 저희 장비뿐만 아니라 타사 장비를 하더라도 오토메이션 가능한 제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토탈로 솔루션 제공을 할 수 있는 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시게 되면 실제로 일련의 그 워크 프로세스를 지금의 1년이 걸리시는 부분들을 6개월, 7개월 안에도 수행할 수 있으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랑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이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를 러프하게 소개를 드린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그 스텝들이나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추가적인 문의를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만나 뵙고 좀 더 자세하게 솔루션을 제공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기메이텍 학술 마케팅 사업부 안병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정확하고 재현성 높은 IgG 정량 방법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리커미넌트 바이오 파마 마켓은 성장률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가장 판매량이 높은 제품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높은 제품 대다수가 생물학적 제제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제제입니다. 이들 약제를 개발하는 데 필수한 요소인 정확하고 재현성 높은 하이스루풋 IgG 정량 방법인 발리타 타이터와 발리타 타이터 플러스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리타 타이터를 생산하는 회사는 발리타셀이라는 회사인데요. 좀 생소한 회사이긴 하지만 아일랜드에 베이스가 있는 회사로서 셀 베이스드 제제의 QC 부분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리타셀의 고객은 노바티스나 파이저, 베이어, GSK 등 유수의 제약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고 하이스루풋 IgG 정량 방법인 발리타 타이터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리타 타이터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서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클론 랭킹이라든지 생산성, QC 및 스크리닝, 그리고 생산 과정의 옵티마이제이션 등 생물학적 제제의 디스커버리부터 프로덕션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생산 과정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적용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리타 타이터 제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트 포맷입니다. 96L 플레이트와 384L 플레이트 포맷이고요. 디텍션 레인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5mg per 리터, 100mg per 리터까지 측정할 수 있는 발리타 타이터 제품이 있고요. 발리타 타이터 플러스 제품은 100에서 2000mg per 리터까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인 어세이 타임인데요. 어세이 타임은 10분 이내에 모든 것을 측정을 가능하고요. 디텍션 할 수 있는 IgG의 종류는 휴먼은 모두 옵티마이제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우스나 래빗, 기타 다른 종은 현재 디벨롭 중에 있고요. FC 바인딩 펩타이드는 프로틴 G 도메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 자체는 애드, 그리고 섞어주고 리드하면 되기 때문에 거의 파이패팅, 핸즈온 타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리타 타이터는 그럼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리타 타이터의 원리는 퀀텀 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플로리센스 폴라리제이션 메소드를 이용을 합니다. 흔히 FP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FP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스몰 몰레큘인 경우에는 회전이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리타 타이터 바인딩 펩타이드가 안티바디에 붙게 되면 이렇게 라지 몰레큘이 되고 당연히 회전이 적게 됩니다. 이게 회전이 빠르게 되면 형광이 로스가 됩니다. 형광이 로스가 되고 이렇게 큰 분자인 경우는 형광이 천천히 돌기 때문에 형광이 유지되게 되는데 그 차이를 이용해서 IgG를 정량하게 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퀀텀 테크놀로지의 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우 단순합니다. 플레이트에 바인딩 펩타이드가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샘플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파이프헤드로 믹스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5분간 인큐베이션하고 리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핸즈온 타임은 샘플 로딩하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빠릅니다. 아까 제가 10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하고 있는 다른 제품과 달리 엘라이자라든지 HPLC라든지 달리 그냥 그 안에 셀이 있든 어떤 크루드 샘플이 있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샘플 프랩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이 과정 역시 상당히 신속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스루풋이 가능합니다. 96L 포맷, 384회 두 가지 포맷이 되어 있고요. 시약 자체가 대단히 단순하고 심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메이션에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리퀴드 핸들러라든지 오토메이션 장비가 있으면 쉽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파이패팅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매뉴얼, 그 다음에 세미오토, 오토메이션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고객의 환경에 맞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발리타셀의 포트폴리오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스커버리 단계에서부터 최종 생산까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레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피스 인터페로미터 장비인 옥텟이라든지 HPLC 장비에 비해서 상당히 현재 그냥 FP가 가능한 플레이트 리더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초기 캐피탈 코스트가 거의 그 경쟁사에 비해서 매우 낮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퀀텀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발리타 타이터의 이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반복되지만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샘플 프랩 과정이 없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스텝만 있으면 됩니다. 샘플을 넣어주시고 믹스하시고 플레이트 리더에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 전체 어세이 타임은 10분 이내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FP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낮은 자동화도 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매우 낮은 에러 레이트를 자랑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도가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데이터에도 보여드릴 텐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HPLC나 옥텟 장비와 상당히 높은 코릴레이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장비 외에도 쉽게 플레이트 리더만 있으면 쉽게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FP가 가능한 대부분의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에서는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스텝 자체가 매우 심플하기 때문에 쉽게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를, 이런 베니핏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하기 편리한 단계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플레이트의 바닥에 바인딩 펩타이드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샘플을 넣어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분간 웨이팅을 합니다. 인큐베이션 타임을 갖고 그 다음에 리딩을 하시면 됩니다. 96일 전부 리딩을 하는데도 2분 이내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전체 어세이 타임은 10분이 안 걸립니다. 물론 샘플이 많기 때문에 멀티 채널 파이프팅을 하시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샘플 프랩이라든지 기타 다른 데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험 자체가 매우 심플하고 빠른 시간 안에 완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샘플 프랩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셀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셀이 없는 셀 수만 가지고 각 셀 수에 따라서 알리타 타이터로 측정을 했습니다. 전혀 셀이 없는 것부터 10의 7승, 1.5 곱하기 10의 7승까지 여러 가지의 셀을 갖다 같이 믹스를 해서 측정을 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셀이 물론 이렇게 샘플을 프랩하실 때, 샘플을 준비하실 때 셀이 조금 딸려가든지 아니면 거기 다른 데브리스가 있든지 전혀 영향 없이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처음에 앞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기값 이거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 될 텐데요. 사용하고 계시는 FP가 가능한 FP 디텍터가 있는 플레이트 리더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몰레큘러 디바이스의 장비로 말씀을 드리면요. 스펙트럼X, i3X라든지 ID5, 그 다음에 파라다임, 그 다음에 M5 이와 같은 장비를 가지고 계시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HPLC 장비와 그 다음에 옥텟 두 가지, BLI 메소드를 쓰는 옥텟 두 가지 장비가 있는데요. 처음에 발리타 타이터를 개발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장비, 거의 뭐 골드 스탠다드라고 여겨지는 두 가지 장비와 코릴레이션 테스트를 했습니다. 왼쪽은 HPLC고요. 오른쪽은 옥텟을 한 건데 여기 뭐 흐리게 보이시겠지만 R 스퀘어 값은 둘 다 0.999고 거의 절대값 역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HPLC 장비와 옥텟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쉽게 컨버팅이 가능하시고요. 두 가지 장비를 가지고 계시면서 신속하고 쉽게 중간중간 체크하시겠다. 그럴 때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토메이션이 쉽다는 겁니다. 매뉴얼, 멀티채널 파이펫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 오토메이션, 오픈트론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밀턴, 대표적인 해밀턴이나 베크만 쿨터 장비 역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96L이고 이러다 보니까 파이패팅을 처음에 이제 믹스하고 하면서 몇 번의 파이패팅이 들어가긴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의 HPLC나 엘라이자 이런 방법보다는 훨씬 더 오토메이션이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파이패팅이 몇 번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그런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방법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게 옥텟, 그다음에 엘라이자, HPLC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세이 타임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분, 그래서 1시간, 5시간. HPLC는 10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핸즈온 타임이고 실제 워킹은 한 2데이까지, 이틀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샘플 프랩 과정은 저희나 옥텟은 불필요하고요. 엘라이자나 HPLC는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리에이전트는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리에이전트가 하나가 그 플레이트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스텝은 애드, 믹스, 리드 이렇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캐피탈 코스트인데요. 기기 가격 자체가 옥텟은 장비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3, 4억대까지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빅파마는 물론 옥텟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개발 단계라든지 그런 데 있을 때는 이런 기기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을 텐데 저희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FP가 되는 플레이트 리더를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자체가 저희가 아까 10분이라고 했는데 15분, 30분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00mg per 리터까지 할 수 있는 발리타 타이터가 있고요. 발리타 타이터 플러스는 30분 정도 걸리지만 경쟁사 장비는 뭐 1시간, 6시간, 뭐 이틀까지 걸립니다. 그다음에 샘플 사용량도 적습니다. 그리고 오토메이션이 편리하게 아주 쉽게 가능한 방법이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셀 컨테미네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당연히 이런 셀 리무브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직접 레이버 코스트도 여기 보이지 않는 레이버 코스트 역시 늘어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PLC는 2일 정도 걸리는데 저희는 10분 걸립니다. 엘라이자 워크플로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매우 복잡하죠. 스텝이 일단 많죠. 샘플 넣어주고 워싱하고 안티바디 넣어주고 뭐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저희는 쉽게 할 수 있고 애드, 믹스, 리드 단 세 가지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이 매우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옥텟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비용이 한 3억, 수억 원 정도 걸리는데 저희는 일반적인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HTRF라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많이 사용들은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이 방법 역시 경쟁 제품이긴 하지만 이 방법은 샘플 프랩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엘라이자와 거의 유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건데 저희는 샘플을 넣어주고 바인딩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고 리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나온 수치를 발리타셀에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하면 자동적으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QC 밸류, QC 통과 여부와 그 FP,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모든 것을 계산을 해서 쉽게 결과값까지 얻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발리타 타이터의 펑셔널 그 범위입니다. 물론 이 범위를 갖다가 한 번에 측정을 하면 좋은데 리니어리티라든지 그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왔는데 발리타 타이터는 100mg per 리터까지, 발리타 타이터 플러스는 그 이상에서 2000mg per 리터까지 측정이 가능한데 상당히 좋은 리니어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발리타 타이터를 몰레큘라 디바이스의 여러 장비를 통해서 QC, 스탠다드 커버를 QC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좀 장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컷오프로 하는 게 2 정도, 2입니다. 발리타 타이터에서는 2인데 i3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상. 하지만 보통 그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하면 그 이하로 떨어지고요. CV 값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엘라이자나 다른 그런 이뮤노 어세이 할 때 억셉트 하는 게 10인데 여기에 보면 1, 거의 뭐 엘라이자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발리타 셀을 소개해 드리면서 커스터머로서 그 빅파마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그 발리타 타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의 이런 웨비나 자료를 링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GSK에서 현재 저희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발리타 타이터는 신속하고 간단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와 오토메이션을 결합을 하면서 휴먼 에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이트를 가시면 전체적으로 이런 발리타 사이트를 사용한 전체적인 그런 웨비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파이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화이자에서는 그냥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단순한 모노클로널 엔티바디가 아니라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를 생산할 때 발리타 타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스루프 스크리닝 플랫폼으로서 발리타 타이터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역시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발리타셀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리타 타이터의 생산해서 시판 중인 제품은 제가 오늘 소개드린 FC 베이스드 IgG 퀀티피케이션을 하는 발리타 타이터 제품이 있고요. 현재 FAB를 퀀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발리타 타이터 FAB, 그 다음에 태깅 프로틴을 스크리닝 할 수 있는 발리타 타이터 텍,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션을 CQA 스크리닝에 필요한 어그리게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발리타 타이터 어그리게이션,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 현재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렸던 IgG 정량하고 있는 발리타 타이터 제품을 갖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데모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